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학습 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된 일정들을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정 절차부터 학자금 대출까지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행정 절차 기간이 되어 있을 텐데 각각의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 절차라고 하면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습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내가 이 학점은행제로 어떤 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목표 과정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학점 인정 신청은 학점은행제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학점원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제 인정 신청을 하는 절차,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이 학위 신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학위 신청이랑 그리고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26년 1분기의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5년도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1월 15일까지 학위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비학위 신청자일 경우에는 1월 30일까지 이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 학습자 등록 기간을 놓치면 올해를 시작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실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학위 신청이죠. 보통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때 학위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학점만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뉘긴 하거든요. 근데 학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신청 과정에 있어서 크게 제한이 없긴 한데, 학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한이 하나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습자 등록을 학위 신청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학습자분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 매 분기마다 이제 행정 절차 기간에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 지금 학위 신청 기간이잖아요.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학습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학습자 등록을 바로 하고 학점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아까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이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학위가 나오지 않으니 혹시라도 지금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학위 신청 이후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이력서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했던 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설명 안 해주시니까 제가 설명하면은 처음 이용하신 분들 학습자 등록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일단 이전에 학점은행제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본인 돈을 저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습자 등록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개념은 학점을 이수한다는 거겠죠.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근데 막상 이제 다 수업을 다 들어도 학습자 등록이라는 이 통장이 없으면 이제 학점을 넣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자 등록 과정이 필요한 거고, 방금 이양빈 설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위 취득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학위 취득 신청일로부터 75일 전까지는 통장을 만들어 두셔야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학위 대상자 그리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요건의 학점을 다 모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또 학습자 등록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한 2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학습자 등록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 페이지로 나오다 보니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웬만하면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신청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긴 한데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청계천 있는 쪽에 있었다가 작년에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외국 학력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또는 외국인 분이신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학습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한국에서 이제 학력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온라인만으로도 학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또 마곡까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에듀라이크 학습 설계사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거나 또는 수도권에 지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문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자료실이 있거든요.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그 위임장이라는 그 서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을 한다라는 약간 그 서류 확인하는 서류죠. 그거를 가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가셔서 이 학습자 등록을 대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마곡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 지방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1월 5일부터 9일까지 이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방교육청에 방문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추가로 이제 북한 새터민 분들도 온라인으로 이제 이러한 행정 절차가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하셨던 그 세터민 부분은 제가 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의 좀 애청자로서 좀 많은 분들께 좀 알리고 싶은 내용인데, 조만간에 또 관련된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분기에 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정이라고 보면은 독학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자문행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학자문행제 학자금 대출이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저희가 첫 영상 촬영했을 때부터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나요? 일단 작년도에 학자문행제 학자금 대출이 원래 기한이 1학기가 1월에 신청을 시작해서 4월까지가 1학기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2학기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이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자금 대출에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작년도 기준에서도 그 생활비 지원 대출이 5월까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학자문행제 수강료 학자금 대출도 보게 되면 이번 1학기의 날짜를 보면 1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게끔 대략 한 달 정도의 이제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주위에 대학교랑 좀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자문행제 학자금 대출은 저희 에듀라이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절차를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신 뒤에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그 학자문행제 학자금 대출 매뉴얼 파일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랑 이제 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자문행제 평생교육원이랑 각각의 제출해야 되는 서류랑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 복잡하고 막 어렵고 한 과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하면 못해도 30분이면 다 신청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물론 대출이 심사되고 처리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긴 하지만 전반적인 신청 과정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만학도이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홈페이지 자체에는 일주일에서 최대 2주, 4주까지도 심사에 소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학습자분들께 도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렸을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돼서 오늘 저희 학자문행제 학습자 등록 사례도 얘기해 주셨지만 주의사항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한빈 학습설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자 등록을 75일 전에 하지 못해서 학위가 안 나오신 경우들도 있었고, 수강 신청을 하실 때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저희가 과목들을 선정을 해드리는데, 이제 가끔 과목명이 비슷한 과목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동일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어 이제 학점이 하나밖에 인정이 되지 않아 이제 학위 신청 조건이 미달이 돼서 발급이 안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저희 에듀라이크와 같이 전문 학습 설계사들의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과정을 준비하셔야지 손해보는 시간 없이 과정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정 사례라기보다는요, 그 학자문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보고 학점 인정 신청이 어떻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잘 못 찾으시는 게 위치를 많이 못 찾으세요. 메뉴판에 크게 이제 게시가 되어 있다곤 하지만 들어가면은 세부 내역이 많이 뜨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뭐 공동인증서나 또는 지금은 간편 인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뭐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또 서류 같은 것도 있고 위치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못 찾으시긴 하거든요. 가장 많이 조금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학습자 등록할 때 그리고 전적대학 학점 신청했을 때 이 두 개라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학습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최종 학력 증명서를 이제 증빙을 해야 돼요. 고졸이신 분들, 중퇴하신 분들, 전문 대졸, 대졸까지인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온라인으로 첨부가 된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온라인으로 첨부가 안 돼서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뗀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또 우체국을 가서 등기 우편으로 보여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학습자분들이 저 서류가 제출되었을까요? 직접 제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신지 모르는 분도 많으세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다루는 거나 그런 게 확인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 에듀라이크 학습 설계사분들이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메뉴도 생겼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도 이런 좀 불편한 사항들을 확실히 좀 짚어내서 개선하게 이제 메뉴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학습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나서 그 학점 신청 메뉴판이 이제 나오는 사이트가 있긴 하거든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왼쪽 매뉴얼에다가 보시면은 최종 학력 증명서 온라인 첨부, 그리고 성적 증명서 온라인 첨부 이런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생겼던 게 진짜 많이 또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분들이 편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에 대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졸학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학사 등록을 하실 때 나는 대졸이니까 대졸로 신청을 해야지 라고 해서 그 대졸학력으로 학사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은 게 생기는 거죠. 고졸학력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학점은행제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사유 때문에 학사 등록을 이제 고졸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좀 전화도 하고 그런 좀 불필요한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학습자 등록 최종 학력 변경 메뉴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추가가 됨으로써 이 번거로운 부분들을 이제 딱딱딱 찾아서 보기 편하시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이 에듀라이크 학습 설계사분들이 잘 짚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문제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전적대라고 부르는 그 학점인정 대상학교가 가장 질문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독학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전사는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뜨거든요. 성적증명서는 다 개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성적증명서 보면서 과목별로 다 쳐야 됩니다. 학점까지 일일이 다 해야 되냐? 예,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심지어 이제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사례는 이제 올해 학위 대상자여서 이제 10월달에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제 학점인정 신청을 그리고 학습자 등록이랑 같이 하셨는데, 학점인정 대상학교가 이제 환불이 된 거예요. 성적증명서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모르셔가지고 제출하셨는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화면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환불 내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유가 최종 학력 그 성적증명서 미제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학습자 등록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위 신청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 귀찮은 과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한 번 하셨을 때 확실하게 서류 제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학자금 대출 관련돼서도 몇 가지 좀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안내했던 학생들은 하루 이틀 안에 거의 대부분 나왔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게 실행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수납정보였을 거예요. 수납정보랑 그 다음 학사정보. 이제 수납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계좌번호나 이런 거일 거고, 학사 정보는 이제 보통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번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데, 이제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훈련기관에 가입한 그 계정 정보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고, 요거를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고 나서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보통 이제 원격평생 교육원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학사 정보와 수납 정보를 이제 보내야만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걸, 그걸 안 보내서 좀 일주일 넘게 그럼 대기하셨던 그 학생분이 또 기억이 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문제없이 수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1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정과 또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이나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은 영상을 촬영을 했고 각 주제별로는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 중심이나 아니면 이제 후기 중심이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만담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정보나 그리고 또 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독학사 관련된 1단계 정보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지난번 영상 때부터 해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 대한 질문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은 또 따로 제작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